안녕하세요. 떠나요 13세대 이음터 그 두 번째 시간 여행드로잉 작가 이진천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컬러링 북 안에 있는 실제적인 컬러링 그림들을 컬러링하는 방법, 그리고 마지막 부록에 있는 엽서와 편지지를 컬러링해서 활용하는 방법을 함께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께 컬러링으로 여행을 떠나보실까요? 자, 어르신 여러분, 자, 먼저 컬러링 북 다 준비되셨죠? 자, 첫 번째 페이지를 넘기면 표지가 있고요. 두 번째 페이지를 넘기시면은 1번 서울 풍경부터 시작을 해서 20번 제주도까지 여행하는 코스로 구성을 하였습니다. 서울, 수도권, 강원도, 그리고 충청도, 경상도, 전라도, 제주도. 대한민국에서 꼭 가야 할 여행지 20곳을 제가 직접 여행하면서 그림을 그린 작품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께서 손주들에게 이 여행지에 대해서 앞에 있는 그 내용들을 잘 설명해 주시고요. 그리고 특별히 우리 어르신들이 이 각각의 여행지에 대한 추억들이 많이 있으시리라 생각이 돼요. 그래서 설명을 해 주실 때 어르신들이 경험했던 이 여행지, 어르신들이 보았던 이 여행지 에피소드나 여행지에 얽혔던 이야기들, 그리고 어르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추억들을 좀 이야기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손주들이 우리 할아버지가 옛날에는 이런 여행을 이렇게 하셨구나, 그러면서 세대 간에 좀 공감도 되고 또 서로 간에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 장을 넘기면 자, 컬러링 팁이 있는데요. 컬러링 팁은 보시는 것처럼 특정 부분을 컬러링하는 방법, 두 번째는 부분 배색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컬러링 팁을 직접 이 컬러링 북 안에 있는 그림들을 통해서 어르신 여러분들께 어떻게 하면 컬러링을 예쁘게 하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직접 한번 먼저 컬러링 팁을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컬러링은 크게 앞에 보시는 것처럼 특정 부분과 부분 배색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특정 부분은요, 여기 그림 보이시죠? 자, 색연필, 꾸러미 박스 안에 색연필이 있는데요. 색연필로 그림을 다 색칠하는 게 아니고요. 지붕이면 지붕, 벽이면 벽, 구조물의 어느 한 부분 포인트만 이렇게 부분만 살짝 칠해서 멋지게 연출하는 방법입니다. 그 두 번째는 부분 배색인데요. 자, 포인트 2번 보이시죠? 예, 보시는 것처럼 꽃이나 구름이나 바위 등 비슷한 계열의 색상을 여러 가지 색깔로 비슷한 계열의 색을 색칠하는 방법을 부분 배색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제가 직접 실제로 한번 색을 칠해 보겠는데요. 목차에 보시면은 2번에 경북궁이 있습니다. 그리고 20번에 제주 한라산, 이 세 가지의 예를 들어서 한번 제가 포인트 컬러 기법하고 보시는 것처럼 부분 배색 이 기법을 한번 샘플로 색칠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북궁을 색칠해 볼까요? 경북궁은 그림을 보시면 여기가 경회루거든요. 경북궁 안엔 경회루인데 보시면은 여기 우리나라에 우리 임금님이 계시고 또 왕비님이 계시죠. 그리고 여기 경회루에 이 한옥이 있고요. 포인트 컬러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을 먼저 선택을 해야 됩니다. 딱 보니까 저는 이 기와, 그렇죠? 이 한옥의 이 기와를 한번 포인트 컬러를 칠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포인트가 되는 우리 조선의 임금님의 이 옷을 한번 포인트 컬러를 칠하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떠오르는데요. 세 가지 색깔로 가지고 포인트 컬러를 한번 칠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이 기와는, 자, 지붕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크로미 박스 안에 이 색연필 색깔 중에서 이 갈색으로 한번 색을 칠해 볼까요? 첫 번째 기와를 이렇게 색칠해 봅니다. 예쁘게 꾹꾹 눌러서 천천히 색칠하면 돼요. 자, 여기 하나 색칠했고요. 그리고 여기 색칠했으면은 한 칸 건너뛰어서 바로 옆에 칸, 네, 건너서 이렇게 포인트 컬러를 칠합니다. 어떤가요, 여러분? 그쵸? 그러면 또 그 옆에 흰 칸을 또 건너뛰어서 또 그 옆에 칸에다 또 이렇게 갈색을 칠하는 거예요. 마찬가지 원리입니다.
자, 이렇게 지붕의 특정 부분을 이렇게 규칙적인 어떤 뭐 건너뛰기로 해갖고 하나는 색칠하고 하나는 건너뛰기 이렇게 색칠해서 나름대로 하나의 어떤 무늬를 만들 수가 있겠죠. 이렇게 부분 이렇게 포인트 컬러를 칠한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 두 번째로 포인트 컬러를 칠해 보겠는데 여기 보시면 우리 임금님 계시잖아요. 임금님의 옷 색깔이 보통 빨간색이죠, 여러분. 그렇죠? 그래서 우리 손주들에게도 임금님의 옷 색깔이 주로 빨간색이었다. 뭐 이렇게 설명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제가 색칠해 보겠습니다. 우리 임금님을 이렇게 빨간색 옷을 이렇게 색칠을 해 봅니다. 그래서 색칠을 할 때는 위에부터 보통 아래로 색칠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순차적으로 색칠하고자 하는 범위를 이렇게 넓혀가면 참 좋습니다. 그렇죠? 위에서부터 아래로. 자, 위에가 색칠됐죠? 자, 그러면은 아래도 마찬가지로 색을 칠하는데 이렇게 넓으면은 연필을 좀 한 중간 정도 이렇게 쥐고요. 약간 비스듬히 이렇게 보이시나요, 여러분? 비스듬히 이렇게 손을 잡으셔서 이렇게 비스듬히 한 다음에 천천히 연하게 이런 식으로. 자, 위에는 좀 진하게 제가 짧게 잡고 이렇게 색칠했잖아요. 그럼 밑에는 좀 넓으면은 이렇게 가운데쯤 잡고 힘을 최대한 빼시고 이렇게 연하게 색칠해 주시면은요 되게 어울립니다. 그렇죠?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연하게 색칠해 주면은 위에는 진하고 아래는 연하고 뭔가 이렇게 조화롭게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지금 포인트 컬러 기법인데요. 또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은 준비물이 있어요, 여러분. 준비물이 있는데 보시는 것처럼 이 사인펜을 좀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사인펜에서 대표적인 색깔 한두 개지 정도만 포인트 컬러를 쓰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녹색 이 사인펜을 한번 써보겠습니다. 잎사귀에 부분적으로 이렇게 포인트 컬러로 많이 줄 필요도 없고요. 한 군데, 두 군데, 세 군데. 네, 이렇게 포인트를 주고요. 그리고 사인펜을 하나 더 써볼게요. 이번 노란색으로. 자, 노란색으로. 자, 한옥에 보시면 이 기둥 부분을 제가 노란색으로 한번 칠해 볼게요. 그래서 뭔가 조금 더 이렇게 좀 알록달록한 느낌의 포인트 컬러를 주는 거죠. 자, 해볼까요? 자, 이렇게 노란색으로 이렇게 이 한옥 경회루의 기둥을 색칠해 보니까 훨씬 더 뭔가 돋보이죠? 딱 네 군데만 포인트 컬러를 주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포인트 컬러로의 하나의 작품을 완성했는데요. 자, 그러면은 이번에는 자, 부분 배색을 한번 해보겠는데요. 부분 배색은 주로 이렇게 자연물, 뭐 나무, 뭐 강, 바다, 예, 그런 그림이 있는 것을 색칠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 책의 20페이지에 있는 제주 한라산을 한번 색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를 한번 펴보시겠습니까? 어르신 여러분. 자, 제주 한라산입니다. 자, 제주 한라산. 자, 여기에는 보시면 제일 중심이 되는 게 이 한라산하고 이 백록담 부분 윗부분이잖아요. 그래서 먼저 백록담 부분을 이렇게 하늘색으로 이렇게 색칠을 합니다. 왜냐하면 백록담이 제일 포인트가 되는 부분이니까. 그죠? 자, 그 다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배경이 되는 이 색깔들을 이를테면 녹색 계열이다. 그러면 녹색 계열에서 이 녹색, 그리고 이 연두색, 그리고 연두색하고 조금 더 가까운 이 노란색, 이렇게 이 세 가지 색깔로 배경색을 이렇게 하나의 이 단체처럼 색을 칠하는 건데요. 자, 이번엔 색연필을 이렇게 가운데로 잡아주세요, 어르신들. 그죠? 이번엔 넓게 색칠할 거거든요. 가운데를 잡아주시고, 그리고 힘을 좀 빼신 다음에 이렇게 한라산을 먼저 녹색으로 이렇게 왼쪽부터 색을 칠해 주십시오. 한라산의 한 3분의 1 정도를 이렇게 녹색으로 색을 칠해 주십니다. 연하게, 배경색이니까. 됐죠? 자, 3분의 1이 끝나면은 이번엔 왼쪽이 끝났으면 이제 중간 부분은 이 연두색으로 한번 색을 칠하는 겁니다.
자, 연두색 여기 가운데 마찬가지 기법으로 자, 마찬가지로 이렇게 손을 가운데다 연필을 이렇게 잡고 이렇게 넓게 색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가운데 부분 됐죠? 자, 이번에는 마지막으로 자, 노란색을 오른쪽 전부를 칠해 주는 겁니다. 네, 이렇게 해서 말씀드렸던 이 두 번째 컬러링 기법, 배경색을 통한 이 기법을 설명해 드렸습니다. 자, 이번에는 컬러링북 마지막에 있는 부록 컬러링 편지지 만들기와 컬러링 엽서 만들기를 한번 여러분들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컬러링 편지지 만들기 보시면 점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점선을 가위로 자르는 것입니다. 한번 제가 잘라 볼게요. 자, 이렇게 점선에 맞춰서 가위로 오리면 될 것 같습니다. 한번 제가 오려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가위로 예쁘게 잘라서 예쁜 편지지가 나오게 되고요. 아까 배우셨던 대로 컬러링 기법, 포인트 컬러 기법으로 편지지 앞면에 있는 이 기차를 포인트 컬러 기법으로 색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기차의 이 동그라미 앞부분에 있는 동그라미를 이렇게 포인트 컬러를 칠해 보겠습니다. 자, 이번엔 파란색으로 승차칸을 한번 제가 색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포인트가 될 만한 게 뭐가 있을까요? 이 기차의 연기 한번 색칠해 보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색칠을 한 다음에 손주들과 이렇게 컬러링으로 편지지를 예쁘게 만든 다음에 그래서 이 편지지를 주고 가족들에게 편지 쓰는 시간을 가지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엽서를 한번 만들어 볼까요? 컬러링 엽서입니다. 컬러링 엽서는 마찬가지로 이 컬러링 편지지 바로 옆에 있고요. 총 3장의 엽서가 있어요. 첫 번째 엽서는 서울, 두 번째는 경주, 세 번째는 전주 한옥마을. 여러분들이 마음에 드시는 디자인을 하나 이 가위로 잘라서 엽서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디자인 3번에 있는 전주 한옥마을 엽서를 한번 잘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작고 예쁜 엽서가 이렇게 가위로 자르기만 하면은 완성이 되죠. 자, 앞면에는 어르신분들이나 우리 손주들이 같이 색칠을 할 수 있는 포인트 컬러 기법이나 배경색 기법으로 컬러링 해주시고요. 자, 뒷면에는 이렇게 사연을 쓰는 란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사랑하는 가족에게 또 우리 손주들의 친구들에게 편지를 쓰는 시간, 엽서를 쓰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도 마찬가지로 포인트 컬러로 한번 색을 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옥마을이니까 우리 기와 부분을 좀 포인트 컬러로 색을 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갈색 색연필로 가운데에 있는 한옥집을 색칠을 해 보겠습니다. 한옥 기와를 색칠을 했고요. 아주 쉽죠? 자, 두 번째, 이번엔 보라색으로 그 밑에 있는 한옥집을 색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색칠할 때는 한 가지 색깔로 하면은 너무 밋밋하니까 자, 보라색으로 하나 했으면 이번엔 녹색으로 하나. 포인트 컬러니까요. 좀 알록달록하게. 자, 이번엔 주황색으로 그 옆에. 자, 이번엔 갈색으로. 이번엔 파랑색으로. 자, 이렇게 포인트 컬러를 줘서 예쁜 그림 엽서가 되죠. 컬러링 그림 엽서가 됩니다. 색을 더 칠하셔도 되고요. 저처럼 정말 몇 개만 이렇게 포인트 컬러 칠해도 좋습니다. 그래서 이 엽서를 우리 손주들하고 함께 3장이니까요. 사이좋게 나눠 갖고 누가 더 예쁘게 색칠했는지 함께 보면서 색칠도 하고 이 엽서는 또 우리 가족이나 친구들에게 엽서를 써서 그동안에 우리가 문자 메시지도 좋지만 이렇게 직접 손글씨도 쓰고 컬러링 정성이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이 엽서를 나누면 너무 유익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까지 컬러링북으로 대한민국 여행하기였고요. 다음 시간에는 더 유익하고 재밌는 대한민국 컬러링 지도로 여행하기입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